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집중력이 좋으신가요? 제가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했을 때 저는 한 집중력이 한 50분 정도 유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왜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하는가? 그 답은 이 책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초집중이라는 책입니다. 그냥 우리가 딱 단순히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스마트폰이죠. 이 스마트폰에는 웹사이트, 유머, SNS, 게임 등과 같이 흥미로운 것들이 가득하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집중력이 높았느냐? 아니죠. 그 전에는 TV가 있었고, 또 그 전에는 라디오가 있었고, 그 전에는 만화책이 있었고, 각 시대마다 이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하나씩은 꼭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이 스마트폰이 가장 강력한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인 건 맞지만요. 중요한 거는 이 스마트폰이 이 집중력 저하의 원인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이 책에서는 그 집중력 저하의 원인을 딴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딴짓, 공부하다가 SNS를 확인하는 딴짓, 혹은 공부하다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딴짓, 혹은 음악을 듣는 딴짓, 이런 딴짓들이 주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딴짓만 안 하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집중력을 높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딴짓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이 딴짓을 유발하는 계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 계기와 외부 계기. 내부 계기는 내가 느끼는 심리적인 지루함 같은 것을 말하고요. 이 외부 계기는 외부에서 오는 자극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휴대전화의 벨소리라던가 아니면 나에게 말을 거는 타인 같은 것들이죠. 일단 딴짓을 유발하는 내부 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딴짓을 하는 이유는 이 딴짓이 미친듯이 재밌어서 한다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본짓이 불편하기 때문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SNS나 유튜브가 미친듯이 보고 싶다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구경을 한다던가 아니면 스마트폰을 만지작 거리는 거는 내가 웹사이트나 스마트폰을 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하기 싫어서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업무를 하기 싫어하는 감정에 굴복해서 딴짓을 시작하는 순간 내 집중력은 깨져버리는 거죠. 딴짓을 하고 나서 다시 업무에 집중하려고 하면 집중이 잘 안 되죠. 다시 집중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확 낮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내부 계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딴짓을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첫 번째로는 행동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충동 타기를 하면 좋다고 합니다. 이 사실 충동 타기라는 게 이름만 거창하지 별게 아니에요. 쉽게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보고 싶은 욕구를 딱 10분 정도만 참아보는 겁니다. 10분 후에 딴짓하자,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느껴봤겠지만 언젠가 굉장히 배가 고픈 순간에 딱 그 순간만 지나가고 나면 배고픔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다들 한 적 있잖아요. 딴짓의 욕구도 이런 배고픔과 비슷하다는 거죠. 굉장히 딴짓을 하고 싶다가도 이 순간을 지나가면 딴짓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방법은 지루한 업무를 재미있게 바꾸는 겁니다. 뭔 헛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지아 공대 교수인 이언 보고스트는 재미에 대한 연구가 본업입니다. 이 교수 같은 경우에는 재미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재미는 무언가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변성을 찾는 것이다. 어떤 일이 됐던 자발성과 참신성이 더해지면 그 일은 재미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남들이 푸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거나 혹은 시간을 정해놓고 수학 문제를 푼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변성을 주면 이게 재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짓, 어떤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부를 할 때 내가 여기다 가변성을 주면 거기서 이제 재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딴짓에 대한 생각을 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북튜버를 하는 거는 제가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더 재미를 붙이기 위한 저만의 전략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북튜버를 안 하고 영상 제작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저 스스로가 책을 잘 안 읽게 되는 그런 현상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북튜브를 운영하는 게 제 독서에서 재미를 찾기 위한 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를테면 나는 최소한 1시간은 집중하는 사람이다. 혹은 나는 한번 맡은 일은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부여를 하라는 거죠. 사람은 믿는 대로 강력해지니까요. 추가로 의뢰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할 때 공부를 위한 특별한 펜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공부할 때만 입는 옷을 입는다던가 이런 의뢰들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좋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으려고 할 때 꼭 정해진 카페에 가서 독서용 음악을 듣습니다. 그게 이제 저만의 의뢰인 거죠. 요게 의외로 효과가 괜찮다는 거죠. 자, 내부 계기를 알아봤으니 이제는 외부 계기를 알아보시죠. 외부 계기는 여러분들도 쉽게 예상할 수가 있듯이 휴대폰 벨소리, SNS 알림 진동, 그리고 친구의 말 걸기 같은 외부 요인이 주를 이룹니다. 이런 외부 계기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우리의 집중력이 박살나기 쉽죠. 우리는 이런 외부 계기에 의해서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보통 딴짓으로 이어집니다. 진동이 울리는 순간 어떤 메시지가 왔지 하고 핸드폰을 보고 SNS 알람이 오는 순간 핸드폰을 확인하죠. 이런 외부 계기를 억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 알람이 문제라면 알람 설정을 바꾸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핸드폰 자체에 자꾸 관심이 간다 그러면 일정 시간 동안 인터넷이나 알람을 금지시키는 셀프 컨트롤 앱이나 포레스트처럼 방해 금지 앱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외부 계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안 좋은 역할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외부 계기의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딴짓을 못하도록 역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첫 번째로 강력한 사전 조치의 힘이 있습니다. 미국 소설가 조너선 프렌즈는 글을 쓰기 위해서 노트북에 인터넷 포트선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접착제로. 그리고 쿠엔틴 감독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을 키면 본인이 딴짓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각본을 손으로 쓴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딴짓을 할 걸 알기 때문에 딴짓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아예 스스로를 제약을 해버리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는 가격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요새 약간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챌린저스란 앱을 보면 돈을 걸고 강제로 내가 하고 싶은 목표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의외로 동기부여 수단으로 잘 활용이 되더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이 외부 계기를 역이용하는 방법들인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딴짓을 유발하는 계기는 내부 계기와 외부 계기가 있고, 내부 계기는 충동 타기, 업무의 재미 요소 가미, 그리고 정체성 변화의 전략을 적용할 수가 있고, 이 외부 계기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알람 설정 변경, 방해 금지 앱 사용, 그리고 사전 조치, 가격 계약 전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부 계기에 대한 내용이 저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모두들 이 내부 계기와 외부 계기를 지배해서 초집중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